집안도 없는 내가 감히 나와 대등하다고?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적한 카페였어요. 한 여자가 테이블 위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에 든 도장이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무표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도장 하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도장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먹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쿵! 작은 소리였지만 그녀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여자는 이혼을 결심했을까요? 그리고 이 도장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바꾼다는 걸까요? 이 여자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곧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돼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6개월 전 봄으로 돌아갑니다. 서지아는 33살이었고 결혼한 지 7년째였어요. 지아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학금으로 명문대 약학과에 입학했죠. 대학에서도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학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과 선배였던 강민호를 만났어요. 민호는 지안보다 성적은 낮았지만 사교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졸업 후 둘은 자연스럽게 결혼했습니다. 둘 다 중견 제약회사 바이오메드에 입사했어요. 지아는 품질관리팀 대리였고 민호는 연구개발팀 부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하지만 지안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지안의 집안이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지안은 그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2025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남편 민호는 자고 있었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밥을 짓고 김치와 나물을 작은 접시에 담았죠.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민호가 일어났어요. 밥 먹어요. 지안이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죠. 지아는 건너편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민호가 짧게 말했어요. 몇 시쯤 들어와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늦을 거야. 민호는 대답도 성의 없었어요. 지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민호는 항상 이랬어요. 차갑고 무뚝뚝했죠.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각자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아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어요. 민호는 이미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죠. 먼저 갈게. 민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지안이 대답했지만 민호는 이미 문을 닫고 나간 뒤였어요.
지아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결혼 7년째였지만 요즘은 남남처럼 느껴졌어요. 회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바이오메드였습니다. 직원 250명 규모의 중견 제약회사였어요. 지아는 품질 관리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죠. 신약 품질 검사와 서류 작업이 주 업무였습니다. 오전 9시 지아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옆자리 김수진 대리가 밝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도 좋은 아침이에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지안과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어요.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죠. 어제 민호 부장님 봤어요. 영구동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쁠 텐데. 지안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나 씨랑 같이 있더라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요? 지안이 물었어요. 네, 신약개발팀 최유나 연구원이요. 2년 차던데. 수진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지아는 최유나를 알고 있었어요. 28살의 젊은 연구원이었죠. 작년에 입사해서 민호가 있는 연구개발팀에 배치됐습니다. 키가 크고 예쁜 외모였어요.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죠. 업무 때문에 같이 있었겠죠. 지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아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아는 수진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에 불고기 정식을 담아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 저편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그 옆엔 최윤아가 앉아 있었어요.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죠. 지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안 씨, 괜찮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안은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자꾸 점심시간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의 환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업무 때문이겠지. 내가 예민한 거야. 지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지아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출퇴근 러시아워였죠. 집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텅 빈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민호는 회식이라고 했으니 늦을 거였죠. 지아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11시, 12시가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TV는 켜놨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늦었네요. 지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식이었다니까.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씻고 자요. 지안이 부축하려 했지만 민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민호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갔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전에 민호는 이렇지 않았는데 대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지안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지아는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민호의 셔츠를 빨래하려다 멈췄어요. 셔츠 깃에 진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안이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의 향기였죠.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설마 그럴 리 없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7년째였지만 지금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아는 매일 아침 웃으며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아직 몰랐어요.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0년 5월 22일 수요일 오후였어요. 지아는 회사 복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 보고서 30장을 복사해야 했어요. 복사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지아는 멍하니 서류가 나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의 차가운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지안 언니,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돌아보니 최윤아가 서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무슨 일이에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복사하려고요. 언니 끝나시면 쓸게요. 유나가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됐어요. 지안이 대답했죠. 유나는 옆에서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지안이 서류를 챙기는데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벨소리가 복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나가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네, 부장님. 지금 복사실이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부장님이라면 민호를 말하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유나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호 부장님이 급하대요. 복사는 나중에 해야겠어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빠르게 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업무 때문이겠지. 그냥 업무 때문이야. 지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일찍 퇴근했어요.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트에 들렀죠. 저녁 재료를 사려고 했어요.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이었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삼겹살도 구웠죠. 7시가 됐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7시 반, 8시가 지났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어요. 지아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인가 봐. 지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8시 반이 되어서야 민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야근 늦을 것 같음. 단 8글자였어요. 지아는 한숨을 쉬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입맛도 없었죠. 지아는 몇 숟갈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돌아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은요? 지안이 물었어요. 회사에서 먹었어. 민호가 짧게 대답하고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은 식탁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오전, 지안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손을 씻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어요. 최윤아 진짜 예쁘더라. 민호 부장님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 맞아. 둘이 요즘 맨날 같이 다니던데. 지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민호 부장님 결혼했잖아. 부인이 우리 회사 품질관리팀 아니었어? 아, 맞다. 서지한 대리. 근데 둘이 요즘 사이 안 좋다던데. 지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붙잡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문일 뿐이야. 그냥 소문이야. 지아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아는 수진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오늘은 불고기 덮밥이 메뉴였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저편에 민호가 보였어요. 그 옆엔 역시나 최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윤아의 식판에서 반찬을 자기 식판으로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아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지인이 집에서 해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행동이었죠.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판을 놓을 뻔했어요. 지안 씨, 괜찮아요? 수진이 급히 지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지안이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안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점심시간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오후 4시쯤 지아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영구동 쪽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장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최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참아줘.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정리한다는 게 설마.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렸어요. 민호와 윤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안과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아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안. 민호가 지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민호는 당황한 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업무 얘기하고 있었어. 하지만 지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렇군요. 지안이 차갑게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민호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안은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안은 집에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넘어 민호가 돌아왔어요. 얘기 좀 해요. 지안이 거실에서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무슨 얘기? 민호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유나 씨랑 무슨 사이예요? 지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후배일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다 들었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들었는데?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곧 정리하겠다고. 지안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안아, 우리 좀 쉬자.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쉬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혼하자는 거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하자는 거야. 민호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귀를 의심했죠. 무슨 소리예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끝이야. 민호가 차갑게 반복했어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대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민호는 지안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나 씨 때문이죠? 지안이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유나를 사랑해. 지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7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였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1년 전쯤.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1년이나. 저한테 거짓말하면서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 민호는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난 표정이었죠. 유나가 임신했어.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안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뭐? 라고요? 유나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민호가 반복했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래. 유나랑 결혼하고 싶어? 지안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결혼 7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속상해했던 건 지안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내 아이는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유나의 아이는 다르지. 민호의 말이 칼처럼 지안의 가슴을 찔렀어요. 왜요? 제가 뭐가 모자라요? 지안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할까? 민호가 지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집안이 뭐가 있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 나왔잖아. 민호의 말은 계속됐어요. 유나는 달라. 집안도 괜찮고 젊고 예쁘고. 지안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저랑 결혼할 때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지안이 소리쳤어요. 그때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쓸모없을 줄.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쓸모없다고요? 지안이 되물었어요. 그래. 집안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내 출세에 도움이 안 돼. 민호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유나 아버지는 제약업계 큰손이야. 그 연줄이면 내가 임원까지 갈 수 있어. 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죠. 그럼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 없었네요.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아니야. 민호가 대답했어요. 지아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이혼해 줄게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싸울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안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호가 물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예요.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지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빨리 끝내자. 좋아요.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지아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죠. 지아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7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하고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 금요일, 지아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집에서 변호사를 알아봤죠. 오후 2시, 지아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가 지안을 맞이했어요. 이혼 상담이시죠? 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호의 불륜, 유나의 임신, 이혼 요구까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다 알아요. 증인은 많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륜의 임신까지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르면 얼마나 걸려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지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월요일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민호와 지안이 이혼한다는 걸요. 지안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안은 수진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지안아, 괜찮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 부장이랑 유나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사귀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지안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야.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래. 지안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지안이 되물었습니다. 의무실 간호사 언니한테 들었어. 유나가 임신 테스트기 빌려달라고 했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지안이 물었습니다. 임신한 척 연기한 거지. 민호 부장을 잡으려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지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거짓말에 속은 거였어요. 민호는 알까? 지안이 물었습니다. 모를걸. 유나가 철저히 속이고 있대. 수진이 대답했어요. 지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그날 오후 지안은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청담동 카페에서 만나요. 이혼 서류 가져올게요. 민호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지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안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지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였어요. 지안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호와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어요. 지안은 흰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지안은 혼잣말을 했어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였어요. 오후 1시 반, 지안은 집을 나섰습니다.
청담동 카페는 집에서 20분 거리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죠. 오후 2시 정각, 지아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어요. 민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죠. 오후 2시 10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죠. 왔어. 민호가 건너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류 여기 있어요. 지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집은 4명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동의했잖아요. 지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빨리 끝내자. 민호가 도장을 꺼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작은 소리였지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지안 차례였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류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7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남이네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겨 일어섰죠. 유나랑 잘 사세요. 지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이제 시작이야. 지안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지안은 수진과 만났습니다.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축하해, 지안아. 이제 자유의 몸이네. 수진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지안도 잔을 들었어요. 둘은 와인잔을 부딪혔죠.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일단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호 같은 남자는 잊어버려. 수진이 격려했어요. 응, 그럴게. 지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한성그룹 자선 행사 있잖아. 자선 행사? 지안이 물었습니다. 응, 회사에서 초대장 받았어. 나랑 같이 갈래? 수진이 제안했어요. 자선 행사라니. 지안은 망설였습니다. 가자. 기분 전환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거잖아. 수진이 지안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 갈게.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안은 몰랐어요. 그 행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8일 오후 5시였어요. 지안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자선 행사에 입고 갈 옷을 찾고 있었죠.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꺼냈어요. 결혼 전에 샀던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원피스를 입어보니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내렸어요. 가볍게 화장도 했죠. 오후 6시 수진이 지안의 집으로 왔습니다. 와, 지안아. 정말 예쁘다. 수진이 감탄했어요. 그래. 지안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완전 여신이야. 오늘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은데?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거 관심 없어. 지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이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였어요. 오후 7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지안은 살짝 압도됐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게. 지안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거대한 볼룸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음료수 좀 가져올게. 수진이 말하며 밭 쪽으로 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지안 옆을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지안이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렸습니다. 아! 지안이 놀라 소리쳤어요. 샴페인이 조금 쏟아졌죠.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눈빛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어요. 지안의 손에 묻은 샴페인을 닦아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다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안이 손수건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가지세요. 제 잘못이니까요.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요. 저는 한재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서지안입니다. 지안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재혁이 미소 지었어요. 지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돌아왔어요. 음료수 두 잔을 들고 있었죠. 수진은 재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혹시 한성그룹 회장님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아는 깜짝 놀랐어요. 한성그룹 회장이라고요? 자산 2조 원대의 재벌이었죠. 신뢰가 많았습니다. 지안이 급히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딪혔는걸요. 재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재혁이 제안했어요. 수진과 지안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지안은 재혁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어요. 지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죠. 행사가 끝나고 재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저도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명함을 바라봤어요. 한재혁 회장. 이상한 인연이네. 지안은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지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지안은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지안 씨, 어제 즐거웠습니다. 한재혁입니다.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한재혁 회장이 직접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지안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간단하고 예의 바른 답장이었어요. 몇 분 후 재혁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오후에요. 지아는 놀랐어요.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죠.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오후 3시. 한남동 카페 드플로르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지아는 옷장을 열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됐습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크림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했죠. 오후 2시 반 지아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남동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거리였어요. 긴장이 됐습니다. 카페 드플로르에 도착한 건 정확히 3시였어요. 작고 아늑한 프랑스풍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재혁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안이 인사했습니다. 재혁이 일어나며 미소 지었어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지안은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재혁은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제의 정장 차림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뭘 드시겠어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카페라떼 주세요. 지안이 대답했어요. 재혁이 직원을 불러 주문했습니다. 어제 행사는 어떠셨어요? 재혁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좋았습니다. 처음 가본 행사였는데 인상 깊었어요. 지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예요. 재혁이 설명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안은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제약회사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네, 바이오메드 품질 관리팀에 있습니다. 지안이 대답했어요. 좋은 회사네요. 일은 재미있으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보람 있어요.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지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재혁은 지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멋지네요. 돈이나 명예보다 보람을 먼저 생각하시는군요. 재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지안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은 지안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진심이었죠.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혼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지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불편한 질문을. 재혁이 미안해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재혁은 지안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재혁이 말했어요. 네. 지안이 놀라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재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안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취미, 인생 이야기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6시네요. 지안이 시계를 보며 놀랐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재혁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지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지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지안을 한남동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약이 어려운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쉽게 자리를 잡았죠. 자주 오시나 봐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가끔 조용히 식사하고 싶을 때 와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식사는 완벽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대화가 즐거웠어요. 재혁은 자신의 성공담이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안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 했어요. 지안 씨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재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요? 평범한데요. 지안이 수줍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재혁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재혁이 지안을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지안이 사양했습니다. 제발이요. 늦은 시간인데 걱정돼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결국 지안은 재혁의 차를 탔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앞에 앉아 있었죠. 지안은 뒷좌석에 재혁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재혁이 물었어요. 강남구 대치동이에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재혁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지안이 인사했습니다. 저도요. 연락드릴게요. 재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지안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게 뭐지? 이 설렘은 뭐지? 지안은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재혁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재벌이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어요. 그날 밤 지안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7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지안은 회사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서지안 대리님, 로비에 한성그룹 비서실에서 오셨습니다.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성그룹이라니? 로비로 내려가니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어리둥절했지만 차에 올랐어요. 차는 한강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20분 후 한강변 고층 빌딩 앞에 멈췄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안은 숨이 멎었어요. 옥상 전체가 수백 송이 흰 장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장미들이 거대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재혁 씨, 지안이 놀라 외쳤어요. 재혁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지안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재혁이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5캐럿 다이아몬드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너무 갑자기. 지안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안 씨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안도 없고, 그게 중요한가요? 재혁이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지안 씨의 진심입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좋아요. 재혁이 일어나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지안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회사 난리 났어. 수진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이 너 데려갔다며? 응.
프로포즈 받았어. 지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뭐? 소문 완전 퍼졌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호도 알았을 거야. 얼굴이 새하얗더라. 지안은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재혁이 지안을 데리러 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지안은 긴장했어요. 한성그룹 회장 저택은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1000평 규모의 대저택이었어요. 회장 부인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혁이가 매일 지안 씨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식사 중에도 집안 배경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안의 일과 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좋구나. 회장 부인이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월요일 아침, 지안이 출근하자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지안을 쳐다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지안 씨. 돌아보니 민호였어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게 사실이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혼 한다고? 석 달 후요. 민호는 벽에 기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안은 민호를 잠시 바라봤어요. 이제 끝났어요, 민호 씨. 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안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요일, 지안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재혁의 권유였어요. 한성그룹 재단에서 일하시면 어때요? 장학사업 같은 거요. 지안은 고민 없이 동의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야 해, 지안아. 응, 고마워, 수진아. 회사를 나서는데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언니 평생 불행할 줄 알았는데 유나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셨네요. 운이 아니에요, 유나 씨.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지안은 당당하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500명 규모의 결혼식이었어요.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안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베르사체 오투쿠티르 드레스였습니다. 5,000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어요. 가격만 3억 원이었죠. 완벽합니다, 사모님.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예식이 시작됐어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이 레드 카펫 위를 걸어 들어왔어요. 수백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안의 눈에 뒷자리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민호와 최윤아였어요. 민호는 싸구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윤아는 저렴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했어요. 두 사람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안은 그들을 스쳐 지나갔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갔죠. 재혁과 마주 섰습니다. 주례가 식을 진행했어요. 반지 교환이 끝났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재혁이 베일을 들어 올리고 지안에게 키스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버린 여자가. 유나는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질투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무대 중앙에 앉았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의자였습니다. 하객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끊임없이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예식장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비켜요. 비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윤아가 무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윤아가 소리쳤어요. 예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아가 무대 앞까지 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지안을 노려봤습니다. 지안 언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윤아가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안이 손으로 막았어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지안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왜 언니만 행복해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예쁘고 집안도 좋은데. 지안은 윤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아 씨, 알려드릴게요. 인생은 겉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은 거짓말로 남자를 속였어요. 지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죠.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연구 자료를 팔았죠. 재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억 원에요.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재혁이 말을 이었어요. 내일 소환장 받을 겁니다. 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안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를 무시하고 집안을 무시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아는 민호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민호 씨. 알아.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행복하게 살아. 민호는 윤아를 데리고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하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식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멋있습니다, 사모님. 역시 한성그룹 회장 부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안은 미소 지었어요. 재혁이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케이크 커팅을 하고 샴페인 타워를 터뜨렸어요. 하객들은 열광했습니다. 저녁 8시 피로연이 끝났어요. 지안과 재혁은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지안 씨, 정말 멋있었어요. 재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이요. 이제 과거는 진짜 끝이에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앉은 지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신혼여행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 민호와 윤아는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아의 횡령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다 끝났어.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닥쳐. 윤아가 소리쳤어요. 이혼 서류 내일 가져올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윤아와 연루됐다는 이유였어요. 윤아는 횡령죄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소식조차 듣지 못했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재혁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재혁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10월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펜트하우스였습니다. 300평 규모의 넓은 집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6개월 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어요. 재혁이 옆에 앉으며 지안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지안은 결혼 후 회사를 그만뒀어요. 한성그룹 재단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담당했어요.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총액 10억 원 규모였어요. 지아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지아나, 배가 정말 많이 나왔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그나저나 민호 소식 들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에서 잘렸대.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유나 횡령 사건 때문에 지금은 작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일한대.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이래. 유나는 징역 2년 선고받았어.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이혼했대.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아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분노도 동정심도 없었어요. 인과응보구나.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수진이 돌아가고 지안은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지안은 천천히 걸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어요.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민호도 지안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안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민호는 지안의 배를 봤어요.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축하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떨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민호의 어깨가 떨렸어요. 지아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민호 씨.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지안의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새로운 시작을 주셨잖아요. 지안이 말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호 씨도 다시 시작하세요. 지안이 말했어요.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지안을 봤어요. 고맙다. 정말.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지아는 민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2027년 1월 15일 오전 8시였습니다. 지아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3.2kg의 튼튼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한준서였어요. 우리 아기. 지안이 준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도 울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안은 퇴원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지아는 준서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지안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단다. 지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어. 지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지. 힘든 시간도 많았어. 지안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지안이 준서를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지. 그랬더니 하늘이 선물을 줬어. 지안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내 아빠와 너란다. 준서가 눈을 뜨고 지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재혁이 뒤에서 두 사람을 껴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지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걸요. 집안 배경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어요. 배신한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나는 교도소에 있었고 민호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산 사람은 행복을 얻었습니다. 지아는 사랑하는 남편과 건강한 아기를 얻었어요. 집안도 없는 내가 감히 나와 대등하다고? 민호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지아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제는 대등하지 않아요. 제가 훨씬 위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누가 위고 아래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행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요. 지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아름답고 행복한 시작이었죠. 그리고 지안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